닥쳐. 넌 나 못 버려. 이 한마디가 감옥 병실에서 터져나옵니다. 그것도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여자한테.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건 죽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첫 번째 남자의 이번 회차 핵심 장면들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 아시죠? 매 회차마다 반전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미 보신 분들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인물들의 진짜 속내와 갈등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등장인물들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딱 핵심만요.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번 회차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오장민은 이 드라마의 핵심 인물입니다. 쌍둥이 언니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홀로 감내해 온 사람이에요. 생모 정숙희와 함께 살면서 생활력 강하게 자한 쉽게 말하면 두 발로 버티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인함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는지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그게 터집니다. 마서리는 오장미리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 드라마 안에서 마설리는 없는 존재였어요. 채화영이 쌍둥이를 갈라놓으면서 설리는 철저히 가려진 채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이번 회차에서 마설인이 등장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 장면은 뒤에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정숙희는 장미와 설인의 생모입니다. 과거 사고로 옷세지능으로 퇴했어요. 하지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숙희가 이 드라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정숙희와 관련된 폭발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마대창은 드림그룹의 회장이에요. 마동석의 아버지이자 장미와 설인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번 회차에서 마대창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장면의 의미 뒤에서 꼭 설명드릴게요. 최하영 드림호텔 대표의 드라마 안에서 가장 냉혹하고 가장 치밀하고 가장 잔인한 인물입니다. 마동석과 결혼하기 위해 쌍둥이를 갈라놓고 설인을 가렸으며 오복길 장미의 의부지를 죽입니다. 아니 죽입니다라고 단정짓기도 사실 이번 회차 전까지는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채화영은 언제나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달랐습니다. 강준노는 채화영의 친아들입니다. 현재 드림 호텔 본부장, 어머니의 야망에 이용당하면서도 본인도 그 악의 구조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이강혁. 이 인물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최화영의 신복으로 온갖 악행을 대행해 온 인물인데요. 이강혁의 등장이 이번 회차 후반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사랑하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강남봉은 강백호의 아버지이자 채화형과 불륜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이에요. 환영자는 강남봉의 아내이자 강백호의 어머니,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셋의 관계 자체가 하나의 갈등축이 됩니다. 아버지의 불륜 상대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악인이라는 것. 강백호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강남봉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나 증언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회차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면은 감옥간, 정확히는 병실입니다.
폭행을 당한 채화영이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은 오장미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여기서 이미 긴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최화영과 오장미. 이 두 사람이 단둘이 마주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에서 언제나 폭발 직전에 화약고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오장미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채화형. 아주 짧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오장미가 이를 갈며 저 말을 내뱉는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채화영이 웃습니다. 이게 더 섬뜩해요. 피투성이 병실에서 방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웃어요. 넌 못 나와. 그리고 이어서 휴대폰 하나를 꺼내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희 납치 당시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정숙희가 울부짖고 있고 운전석에는 채화형이 직접 앉아 있었습니다. 채화형 얼굴이 그대로 찍혀 있는 영상이었어요. 오장미 표정이 굳습니다. 채화형이 덧붙입니다. 아니, 내가 직접 운전했어.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오복길 죽인 것도 너야. 오장미가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닥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닥쳐. 넌 나 못 버려. 이 대사를 들으면 시청자 입장에서 채화형이 지금 얼마나 오만한 심리 상태인지가 단번에 느껴져요. 자신이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오장미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도관이 들어옵니다. 면회 종료. 오장미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이제 넌 끝이야. 그리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 장면 이후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장면인데요. 오복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의 기록이 확인됩니다. 마지막 통화 상대 바로 이강혁이었습니다. 경찰이 이강혁 씨 긴급 체포합니다를 외치는 장면에서 이강혁 표정이 굳어요. 무슨 소리야? 살인 방조 혐의입니다. 이 장면 그냥 보면 아이 강혁이 잡혔구나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복길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강혁이라는 건 단순히 이강혁이 연루됐다는 걸 넘어서 오복길이 도움을 요청했거나 혹은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강혁이 치화형의 신복이라는 걸 생각하면 채화형의 지시 아래 이강혁이 움직인 정황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이 증거 하나가 앞으로 채화형을 올가매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동시에 마대창 회장 저택, 오장미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마대창 앞에서 오장미가 무릎을 꿇는 건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절대 남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 무릎을 꿇었냐? 할아버지, 저 그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강백호가 끼어들어요. 지금 말해야 합니다. 오장미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 마설린 아닙니다. 충격, 저 오장미입니다. 마대창에 눈이 흔들립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어서 오장미가 울면서 말합니다. 채화영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마대창의 손이 떨립니다. 그럼 진짜 설린이는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가 들어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오장미도 놀랍니다. 설린아. 마설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언니, 이제 끝내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설린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 이게 단순한 건강 이슈가 아니에요. 드라마 내내 마설린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던 건 오장미였잖아요. 최화영이 쌍둥이를 갈라놓으면서 오장미에게 설인이라는 정체성을 덮어 씌운 거고, 진짜 설인 마설린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존재해 온 거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마설인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걸까요?
그 진실이 앞으로의 회차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마대창 입장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마설인이라고 믿어왔던 아이가 사실은 오장밀이었고 진짜 손녀인 마설리는 저렇게 몸이 성치 않은 상태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채화영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이강혁이 감옥에 있는 채화영에게 소리칩니다. 당신 나 이용했지? 채화영이 답합니다. 닥쳐, 넌 나 못 버려. 이강혁은 차갑게 말합니다. 난 다 말할 거야. 채화영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면 너도 끝이야. 자, 지금까지 이번 회차의 핵심 장면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저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채화영의 심리 붕괴 시작입니다. 채화영은 이 드라마에서 아주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왔어요. 폭행을 당해도 체포가 되어도 언제나 웃으면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달라요. 이강혁이 다 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채화영이 그러면 너도 끝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이건 채화영이 처음으로 내 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채화영에게 이강혁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에요. 오복길 사건의 핵심 공범이에요. 이강혁이 입을 열면 채화영의 방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둘째, 오장미와 마설인의 재결합이 가져올 파급력입니다. 쌍둥이가 분리된 채로 살아온 시간이 드라마의 핵심 비극이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마대 회장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마대창은 이제 두 손녀의 진짜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마대창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드림그룹 내부에서도 권력 구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최하영은 마대창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고 드림 호텔 내부도 균열이 생길 겁니다. 셋째, 강남봉의 증언이 갖는 의미입니다. 강남봉은 채화형과 불륜관계로 얽혀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경찰서에 들어와서 나 증언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복길이 죽던 날 채화형을 만났습니다. 이 증언 하나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냐면 채화형의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채화형이 나는 몰랐다. 이강혁이 한 일이다라고 빠져나가려 해도 강남봉의 증언으로 그날 채화영의 행동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변명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강남봉이 아들 강백호가 사랑하는 여자 오장미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과 그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대해 그 죄책감이 결국 이 증언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드라마의 갈등 구조가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화영이와 오장미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악인과 피해자의 구도가 아닙니다. 최화영의 관점에서 보면 오장미는 자신이 설계한 세상의 균열이에요. 채화영은 마동석과의 결혼을 위해 마대창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모든 걸 설계해 왔어요. 그 설계에서 쌍둥이 자매의 존재는 가장 큰 변수였고 그래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장미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최화영에게 오장미는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면 최화영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워버리려 했던 진실에 살아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최화영이 오장미를 대할 때마다 저렇게 냉혹하면서도 동시에 집착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넌 나 못 버려. 이 말이 단순히 넌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채화영 본인이 오장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강혁이와 채화영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으로 그동안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체포되면서 그 충성심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당신 나 이용했지? 이 질문 안에 이강혁의 오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강혁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에요. 채화영의 명령 하에 움직여왔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잃었을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감옥까지 가게 생긴 이 상황에서 채화의 자신을 구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이 강력의 증언은 앞으로 채화영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강백호와 자기 자신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인물로 그려지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아주 복잡한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강남봉이 채화영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 그 채화영이 자신이 사랑하는 오장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강백호의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증언을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강남봉이 결국 증언을 결심했다는 건 아들 강백호와의 관계에서도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장미와 마설인 쌍둥이 자매의 재결합. 이게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감동적인 동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마설린이 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걸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설린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채화영이 마설린의 존재를 완전히 지웠다는 건 단순히 가렸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훨씬 잔인한 방식으로 통제해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마설린이 눈물을 흘리며 언니 이제 끝내자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을까요? 이 이자매의 이야기는 앞으로 드라마의 중심 감정선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회차에서 빠르게 지나쳤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디테일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채화영이 병실에서 오장미에게 보여준 영상, 정숙회 납치 당시 영상이고 운전석에 채화영 얼굴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채화영이 왜 저 영상을 직접 가지고 있는 걸까요?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저 영상이 합성이라는 거예요. 채화영 본인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건 합성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영상을 오장미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오장미가 닥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건 저 영상이 진짜라는 걸 오장미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합성이라는 걸 알면 저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채화영이 정숙희 납치 당일 직접 운전했다는 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강남봉이 증언을 결심한 타이밍이 의미심장합니다. 강준호가 체포된 직후예요. 이강혁도 체포됐고 채화영의 핵심 공범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강남봉이 나타났어요. 이건 강남봉이 이제 채화영을 지켜봤자 나도 무사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강남봉의 증언은 이 드라마의 결말로 가는 열쇠가 될 거예요. 마설린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선천적인 이유인지 후천적인 이유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만약 후천적인 이유라면 채화영이 마설린을 지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강하게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설린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채화영의 죄가 훨씬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강혁이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때의 표정. 당황한 건 분명한데 완전히 몰랐다는 표정은 아니에요. 오복길 사망 직전 통화 상대가 자신이라는 거리 강혁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무슨 소리야? 라고 반응하는 건 일단 부정하고 보겠다는 심리예요. 하지만 감옥에서 채화영의 반응을 보면서 이강혁은 깨닫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걸. 그래서 난 다 말할 거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강혁의 배신은 사실 채화영이 먼저 이강혁을 버리려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 앞으로를 예측해 볼 시간이에요. 이번 회차 이후 드라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습니다. 이강혁이 오복길 사망 직전 통화 기록이 있고 그 자리에서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한다면 채화영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가 가능해져요. 채화영 측에서는 이을 막기 위해 이강혁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려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더해질 수도 있고요. 마서린이 등장했고 이제 마서린의 이야기가 드러날 차례입니다. 최화영이 마서린을 어떻게 지웠는지 그 방법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최화영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예요. 특히 마서린의 몸 상태 휠체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건지가 밝혀지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낼 장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마대창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드림그룹 회장으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마대창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화영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최화영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두 손녀를 위해 최화영을 끊어낼 것인가? 마대창의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둘의 관계가 이번 회차 이후 어떻게 발전할까요? 강남봉의 증언은 강백호와 오장미리미리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내 아버지가 당신의 원수의 공범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결국 당신을 위해 증언을 했다. 이 감정의 무게를 강백호가 어떻게 짊어지고 오장미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이 드라마의 감정적 클라이맥스 중 하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회차 방영 직후 커뮤니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장면이 집중적으로 언급됐어요. 첫 번째는 닥쳐 넌 나 못 버려 장면. 최화영이 대사가 짧은 시간 안에 밈이 될 정도로 강렬하게 남았다고 해요. 최화영이 처한 상황에 아이러니 감옥 병실에서 누워서 오장미에게 저 말을 하는 것과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마서린 등장 장면. 진짜 마서린이 저렇게 나타날 줄 몰랐다. 휠체어로 들어올 줄은 진짜 예상 못했다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오장미가 서린아라고 불렀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울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강남봉 증언 장면. 이 아저씨 진짜 이때 나타날 줄 몰랐다. 엔딩 직전에 이게 나오면 다음 회차 어떻게 기다리냐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이번 회차는 이 드라마가 결말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회차입니다. 복선 회수, 반전, 감정선의 수렴. 이 세 가지가 한 회차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아주 밀도 높은 회차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를 딱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폭로입니다. 최화영의 진짜 얼굴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어요. 영상 속 운전석, 이강혁과의 관계, 마서린의 존재. 두 번째 키워드는 붕괴입니다. 최화영의 동맹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이강혁, 강준호, 그리고 이제 강남봉까지. 세 번째 키워드는 재결합입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오랜 시간 갈라져 있던 쌍둥이가 마대창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반격입니다. 오장미가 이제 완전히 반격할 준비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 마서린과 함께, 강백호와 함께, 그리고 강남봉의 증언과